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르빌에 별을 무척 사랑하는 소녀 엘라는 그녀의 따스한 마음과 끝없는 상상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엘라는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곤 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언제나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던 중 엘라는 유난히 밝고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도 더욱 빛나고 있었고 엘라는 그 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던 중 별 하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엘라는 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다. 별이 떨어진 곳에는 신비로운 남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스텔라라고 소개하며 별나라의 사절단으로 지구를 방문한 별이라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엘라에게만 전달되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는 엘라의 거울 같은 관찰력과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녀를 별나라로 초대하고 싶었다. 엘라는 두려움과 설렘을 느꼈지만 스텔라를 돕기로 결정하고 함께 모험을 떠났다. 하늘을 나는 마법의 카펫에 올라 별과 평화를 나누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엘라는 많은 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별이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별은 사랑을 잃어가는 별이었다. 그 별의 주민들은 점차 감정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것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엘라는 별의 주민들에게 인간의 이야기, 사랑과 우정에 대한 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주민들은 다시금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별은 다시 빛을 찾았다. 두 번째 별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별이었다. 별의 주민들은 무의미한 싸움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엘라는 주민들에게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엘라의 조언은 그들 사이의 오랜 갈등을 풀어주었고 별은 평화롭게 빛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엘라는 지구로 돌아오기 전 별나라의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스텔라와 함께 별나라의 축제에 참석하여 그들의 노래와 춤을 즐기며 환영받았다. 엘라는 지구의 별들의 메아리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엘라가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만나고 왔던 별들은 더 이상 하늘에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밤하늘에서는 전보다 더욱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엘라는 그 모든 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거대한 별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엘라야, 너의 마음은 이제 우리 별과도 같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 엘라는 다시금 별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밤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그녀는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엘라의 별 가득한 밤 이야기다. 별들은 무척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며 엘라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미래에도 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화려한 꽃으로 가득 찬 마법의 꽃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꽃들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 꽃들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향기를 맡는 순간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꽃밭의 중심부에는 어떤 소원도 한 번 이상 말할 수 없게 하는 오래된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신중하게 이 마법의 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주인공 레오는 용감하고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레오는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병에 걸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레오에게 마법의 꽃밭에 가서 소원을 빌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레오는 짐을 챙기고 마법의 꽃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그곳에서 레오는 눈앞에 펼쳐진 찬란한 꽃의 향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색색의 꽃들이 한들한들하며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레오는 꽃밭의 중심부로 들어가 가장 큰 황금빛 꽃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건강을 빌며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순간 황금빛 꽃이 빛나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레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곤 레오는 할머니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레오는 매일 할머니를 보살피며 사랑과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레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꽃밭의 전설처럼 그 꽃의 소원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레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레오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옆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리며 그곳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씨와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오는 할머니의 권유로 그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그는 자신감 있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레오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마법의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렸고 그 진심 어린 말은 사람들의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결국 레오는 축제의 대상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꽃밭과 용감한 레오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렉산드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항상 모험을 찾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나서서 해결해주는 소문난 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숲에서 신비로운 사과 나무 하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사과 나무는 황금 사과를 맺는데 그 사과를 먹으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 깊숙이 있는 그 나무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숲은 이미 거대한 가시덤불과 위험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알렉산드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설 속의 황금 사과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의 여정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루이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어 방향을 잡기 어려웠지만 알렉산드르는 길잡이, 나침반과 별자리를 이용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의 믿음과 우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들은 사과 나무가 있다는 중앙숲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황금 사과가 빛나는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나무를 지키는 숲의 정령이 나타나 그들에게 도전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정령은 지적이며 용기를 시험하는 세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알렉산드르와 루이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대의 상징을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마을 도서관에서 익힌 지식을 가동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늑대와의 대결이었는데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늑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음의 진실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진실한 소망과 그것이 주는 책임을 깨닫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 숲의 정령은 미소 지으며 황금 사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 소중한 사과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먹으면 갖는 소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르는 황금 사과를 마을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드르의 이타적인 선택에 감명받았고 전설의 사과 덕분에 마을은 더 큰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단순히 마법의 효과를 쫓는 모험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자 친구로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그의 이름을 따 마을의 광장을 알렉산드르 광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숲속의 사과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며 언제나 이타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모험 과제를 내어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언제나 정원을 잘 가꾸었고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원의 가운데에 피어난 커다란 빨간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매일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향기는 온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레 플레르 루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꽃 덕분에 마라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느 날 파란색 나비 한 마리가 레 플레르 루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비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매일 같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파란 나비는 조아남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비는 꽃의 향기에 매료되어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의 향기는 우리 나비 세상에서도 들릴 만큼 우아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아나는 꽃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마리 역시 조아난과 더불어 꽃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조아난에게 물었습니다. 조아난, 왜 너는 매일 이 꽃을 찾는 거야? 조아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꽃과 함께하는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듯 위협적인 날씨 속에서 마리는 레 플레르 로즈가 걱정되었습니다. 마리는 오두막 바깥으로 나가 꽃을 보호하려 했지만 비바람이 너무 강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멈추고 해가 다시 뜬 후 마리는 정원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레 플레르 로즈는 부러져 있었고 그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아난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리. 이 꽃은 무너졌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야. 조아난은 레 플레르 로즈의 씨앗을 모아 마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품에 안고 마리는 다시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봄이 되어 씨앗은 새로운 꽃으로 피어났고 그 꽃은 옛빨간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조아난은 새로 피어난 꽃과 함께 또다시 마리의 정원을 찾았고 그들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마리의 정원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 플레르 로즈와 조아난은 언제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자연의 회복과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